안녕하세요. 개발자 테드입니다. 네, C3님 안녕하세요.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지금 들리시겠죠? 네. 혹시 목소리 안 들리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건 켜야겠다. 네, 자 오늘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C라는 애가 있어요. 이제 C 언어. 이 C 언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20회 때인가요? 아무튼 프로그래밍 언어 전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나서 그 각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PHP 얘기했었고요, 자바 얘기했었고요, 자바스크립트 얘기했었고요, 파이썬 얘기했었고요. 하지만 사실 이제 이 프로그래밍 언어 하면 일단 C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언어였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터줏대감 C 언어 뭐 이제 유명하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게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얘기 들어보면 다 이제 어려운 거.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되게 이제 어려운 언어로 이제 보통은 이렇게 이제 C 언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이게 대충 어떤 느낌일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요 비유가 좀 맞는 비율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이따가 이제 C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듣고 나셔서도 이게 지금 어떤 저의 비유가 좀 공감이 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C 언어 하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수동식 기어 자동차. 우리 왜 자동차 하면 보통 요즘 다 오토매틱이잖아요. 기어가 이제 자동으로 변속이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C 언어 하면 뭔가 이 수동식 기어 자동차하고 어떤 비슷한 어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C 언어가 어려워요. 좀 어렵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지금 제 현업 저는 사실 인터넷 서비스 쪽을 이제 개발하는 쪽인데 웹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모바일 앱 같은 거를 개발하거나 뭐 그런 식이거든요. 무슨 뭐 하여튼 어떤 간단한 뭐 API 서버를 개발하거나 뭐 약간 그런 쪽인데 그런 애플리케이션 개발 쪽에서는 네, 리눅스님 vs 엠퍼 아닌가요? 같은 의미 같은데 네네네. 그쵸. 어떻게 하다 보니까 vs를 붙였는데 하여튼 두 개의 의미를 같이 이렇게 이제 놓고 본다라는 뜻에서 이제 쓴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들 하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이제 C 언어 별로 안 쓰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현업에서는 별로 쓸 일이 잘 없었어요. 근데 그런 말 많이 하시죠. 프로그래머라면 당연히 C 언어 정도는 해야지. C 언어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었어요. 이게 일할 때 별로 쓰지도 않는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었고, 근데 이제 왜 자동차도 보면 그렇잖아요. 수동식 기어 몰 일이 없어요. 그 운전면허 딸 때나 몰지 사실 몰 일이 없는데, 딱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이제 수동식 기어 자동차 안 몰아봤으면 운전 좀 한다고 말할 수 없지. 말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듣죠. 약간 C 언어가 그런 의미에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좀 옛날에 그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국민학교 나왔어요. 국민학교 때 그 컴퓨터 학원을 이제 한 몇 년 다닌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컴퓨터 학원 이제 다닐 때 이제 베이직이라는 걸 배웠었어요. 이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베이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배우면서 뭐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하다가 당연히 이제 어린 마음에 게임 만들려면은 뭘 배워야 되냐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C 언어를 배워야 된대요. 컴퓨터 학원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C 언어를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근데 안 가르쳐 준다는 너무 어려워서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가르쳐 줄 자신이 없어서 그런가? 뭐 싶기도 해요. 아무튼 그 당시에 이런 저한테는 이제 추억이 좀 있던 언어고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C 언어를 써서 뭔가를 해본 게 사실 대학교 때 딱 그때만이에요.
대학교 때 이제 그 전공 과목에서 그 과제 수행용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뭐 만들어서 제출하고 이럴 때, 그때 저희 때는 사실 C를 많이 썼어요. C를 좀 많이 썼던 때라, 이제 저도 그냥 덩달아서 이제 C 써서 뭐 이렇게 뭐 알고리즘 짜서 제출하고 뭐 어떤 뭐 프로젝트 만들어서 제출하고 뭐 그랬었죠. 근데 딱 그때만 썼어요. 대학교 때. 과제 제출용으로. 그렇죠. 예. 아무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C 언어는 아직도 점유율 5등 안에 드는 매우 그 지금 그 유명한 언어예요. 아직 많이 쓰이는 언어죠. 그래서 이제 아직 되게 중요하다는 거. 저는 아직 별로 안 쓰고 있지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얘가 뭔지 하고 이 C 언어라는 게 대충 뭔지 하고 어떻게 뭐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그냥 간단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리눅스님, 취미가 프로그래밍이라 1인 개발자 되고 싶네요. 네, 좋죠. 1인 개발자. 그래갖고 뭔가 하나 딱 만들었는데 대박 나면, 야, 좋은 거죠. 네, C3님, 베이직. 예, 베이직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아, 아시는구나. 베이직도 GW 베이직하고 Q 베이직 있었던 것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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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무튼 베이직들이에요. 예, 좀 이제 그 계열인 거죠. 교육용. 자, 그러면 좀 이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설명하면서 제가 자꾸 이제 육하 원칙으로 이제 맞춰갖고 이게 쓰다 보니까 재미가 들려갖고 얘도 한번 해봤어요. C 언어가 어떻게 탄생했냐를 이제 육하 원칙에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C 언어 누가 만들었냐?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이제 켄 톰슨이라고 했어요. 기여를 했다는 뜻이죠. 이거 이제 왜 어떤 면에서 기여를 했는지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언제 만들었냐? 1970년경에. 예, 되게 오래됐죠. 네. 그리고 이제 어디서 만들었냐? 벨 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만들었대요.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연구소 다닐 때. 뭘 만들었냐? 당연히 이제 C 언어를 만들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다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그 언어로 만들어진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해석하는 도구, 해석해서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 걔를 만드는 게 사실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C 언어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C 언어의 어떤 문법 규칙에 따라 뭔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막 해갖고 짜여진 뭐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 결과물을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막 이렇게 변형해 주는 거. 그게 이제 C 컴파일러라는 거거든요. 이제 지난 그 프로그래밍 방송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C 언어는 컴파일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지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영어 문장으로, 그러니까 C 언어의 문법에 맞춰서, 그 문법이라는 게 완전 생뚱맞은 뭐 기계적인 어떤 언어가 아니거든요. 뭐 if, 뭐 만약에, 그리고 무슨 뭐 for 루프 돌 때 몇 번 루프를 돌 때 뭐 어떤 약속이 정해져 있고, 그 약속이 정해져 있는 대로 이렇게 짜여진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약간 그냥 어떤 문서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냥 그래서 그거를 무슨 뭐 해석한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읽는다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런 류.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그래밍 언어, 이게 인간의 언어에 가까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실 막 기계들이 인식하는 막 0101, 0001, 01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짰었을 텐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일부의 사람들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프로그램 짜면 좋겠는데, 세상에 똑똑한 사람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간의 언어에 가까운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만들어진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 언어인 거고, 걔네들은 아무튼 뭔가 프로그래밍이 딱 되면 그런 어떤 인간의 언어에 가까운 C 언어의 그 문법에 맞춰서 이제 짜여지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짜여진 결과물을 기계가 이제 인식해서 해석해서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바꿔주는 놈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컴파일러라는 놈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C 언어를 만들었다. 그 얘기는 C 컴파일러를 만들었다라는 말로 거의 비슷하게 이제 동치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채팅방에 되게 좀 좋은 말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네. 리눅스님, 10년 동안 다른 일을 하다 보니 프로그래밍 너무 하고 싶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하시다가 10년 동안 뭔가 다른 일을 하시는구나. 이제 1인 개발자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요새는 자신의 기술이 컨텐츠가 되는 세상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지금 방송하는 이유가 이렇게 계속 뭔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좀 남기고자 하는 그게 좀 커요, 니즈가. 자, 무엇을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 이제 요거는 어떻게를 뭘 갖다 쓸까 하다가 이제 그 과정을 썼는데요. 먼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뭔가 이 인간의 언어에 가까운 놈들이 나오기 전에는 뭐 이제 뭔가 좀 어려운 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어려운 거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이제 중간 단계에 있었던 게 그 캠브리지 대학이었나? 뭐 그런 데서 이제 BCPL이라는 이제 언어를 이제 만들었대요. 얘는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않은 애인 거예요. 이게 지금 별로 이제 쓰이는 애가 아닌데 과도기적 성격의 애인 거죠. 이런 걸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켄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B라는 언어를 만들어요. 근데 B라는 언어도 이제 뭔가 이게 단점이 있는 거죠. 아, 이게 뭐 괜찮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막, 아,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래. 그래서 이제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이제 켄 톰슨이 만든 이 B를 가지고 이제 더 막 개량을 해서 B보다 낫다 해갖고 이제 C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언어가 이름이 C가 된 거죠. 저도 옛날에 이제 C 뭐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가 C가 있대요. C가 뭐 C 왜 C지? 막 왜 이렇게 단어 하나지? 막 그랬는데 이것도 참 보면 이렇게 역사가 있네요. 이렇게 B를 개량했다 그래서 B보다 낫다 해서 이제 C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C라는 언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C라는 언어 도대체 왜 만들었냐? 그게 이제 지금 계속 제가 다른 거 설명하면서 은연중에 계속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 C가 딱 나와서 세상을 한번 확 휘어잡기 전까지는 언어들이 너무 어려웠대요. 예, 언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뭔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진짜 그걸 아는 일부의 사람들만 하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진입장벽이 너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쉬운 언어를 만들려고 예,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이상하죠. 지금 제일 어려운 언어인데 당시에는 C가 제일 쉬운 언어였다 이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기 이제 쉬운 언어 만들려고 이제 C라는 언어를 만들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코드님, 어셈블리어, 푸시팝. 네, 그렇죠. 코드님, 예, 어셈블리 좀 해보셨네. 네. 이게 이제 C라는 언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어셈블리어라는 걸로 또 이제 프로그래밍을 막 했었어요. 이제 그건 어셈블리어는 기계어가 이제 그거는 그냥 기계가 인식하는 언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너 프린트 헬로 월드 찍어봐. 010001000001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기계어예요. 그게 이제 기계어인데 당연히 사람은 그거 딱 봐갖고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거에서 한 단계 딱 올려갖고 그나마도 이제 뭐 푸시, 팝, 뭐 애드, 뭐 어쩌고 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이제 사람 그 인간의 언어로 뭔가 이렇게 이제 아주 단순한 형태의 그 언어를 만든 게 그게 어셈블리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셈블리어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이제 기계어로 바로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이제 딱 컨버팅이 된다는 거. 이게 좀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면 인간의 이렇게 단 언어 자체도 인간의 언어로 쓰지만 이 생각의 흐름 자체도 이제 인간이 생각하는 흐름으로 맞춰서 이렇게 좀 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보면 인간이 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뜻인데 이게 기계가 인식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고 기계는 그런 식으로 인식 안 해. 처음부터 끝까지 쭈루룩 가고 뭐 하여튼 그런 식인데 어셈블리어는 딱 기계가 생각하는 흐름에 맞춰서 딱 그 기계하고 정확히 그 동일한 어떤 구조인데 그것만 한 거죠. 뭐 이제 뭐 01001은 애드였다 그러면은 그 애드라는 걸 그냥 그 영어로 써놓고 이렇게 딱 그것만 1대1로 매핑을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 뭐 보면 복잡해요. 복잡하다기보다 그냥 난잡해요. 네. 아, 이거 이제 보면 저 어셈블리어도 제가 이제 딱 한 번 해봤는데 예, 그게 이제 대학교 때 그 전공 과목에서 과제가 그거였어요. 어셈블리어로 메모장을 만들어 보세요. 뭐 이거였어요. 이게 이제 메모장이라는 건 뭐냐면 화면에서 뭔가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저장하면 어떤 뭐 파일로 저장이 돼. 그리고 그 파일을 다시 불러오면 그 파일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이 다시 화면에 나와. 그리고 뭐 이런 거 아주 단순한 형태. 그거를 이제 어셈블리어로 짜는데 막 어셈블리어로 막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제 기억에 뭐 하여튼 되게 길었어요. 그거 하나 짜는데
천 줄 막 짰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거 간단한 거 하나 하는데도 되게 어려웠었어요. 심지어는 그게 이제 과제일 정도였으니까 아무튼 어셈블리는 되게 어렵죠. 네. 근데 그에 비하면 C는 뭐 엄청 쉬웠던 거죠. C로 짜면.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왜의 이유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프로그래밍 하기 쉬운 언어 만들라고였던 건데 그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이제 유닉스 운영 체제를 이제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유닉스 운영 체제 만들라고 보니 이제 어셈블리어로 만들라니까 막 장난 아닌 거죠. 야, 뭐 다른 어떤 언어들로 만들라니까 너무 이렇게 생각만 해도 너무 막 섬뜩한 거죠. 그래갖고 언어 자체를 먼저 만들고 시작하자 해갖고 이제 만든 게 C 언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변천사, 이제 요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16회 때 방송이네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하여의 이미지를 하나 넣어놓은 게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언어들의 요 어떤 그 족보 같은 건데 여기도 보면 이제 BCPL, C, C++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딱 C가 있던 시기, 요때 무슨 언어들이 있었나 이렇게 보면 포트란 있었고요, 코볼, 베이직, 파스칼, 뭐 이런 애들이에요. 리습, 뭐 프롤로그 막 이런 애들 딱 요때인데 요런 언어들이 뭐냐면 그쵸? 시삼님 본 기억 나시죠? 이런 언어들은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앱을 개발하네, 웹 서비스를 개발하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그 과학, 뭐 공학 그때 뭐 계산용, 뭔가 계산해서 뭐 이렇게 결과값을 내고 뭐 약간 그런 쪽으로가 이제 더 그 목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포트란도 그 옛날에 제가 이제 들었던 기억은 그거죠. 포트란 잠깐 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어렸을 때 학원 다닐 때. 계산기예요, 계산기. 뭔가 이렇게 이제 계산을 복잡한 계산을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이죠. 어려운 계산을 좀 이제 이렇게 뭔가 이제 하는 거, 프로그래밍 하는 거 그런 목적으로 많이 썼었죠. 자, 요 얘기가 지금 방금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베이직 같은 거는 교육용 언어였던 거고. 그때는 사실 이제 컴퓨터라는 게 계산기의 목적이 훨씬 컸으니까. 그리고 뭐 전쟁할 때고 뭐 할 때고 뭔가 하여튼 계산을 할 일이 이제 많았던 건데 그렇게 좀 지나고 나서 이제 평화의 시대가 싹 이제 오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 엔터테인먼트 혹은 뭔가 이게 좀 더 이제 정보와 관련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웹이라는 게 탄생해서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것도 막 나오기 시작하고 뭐 이제 모바일은 좀 나중에 나왔죠. 이제 이 컴퓨터 안에서 이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들. 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엑셀 깔아서 쓰거나 무슨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엑셀도 그렇고 메모장도 그렇고 컴퓨터에서 깔아서 쓰는 거. 이거는 이제 사용자들이 그걸 실행을 해서 사용자로부터 뭔가 액션을 받아서 인풋을 받아서 뭔가 실행을 하고 하죠. 그런 어떤 사용자와 이렇게 이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소프트웨어. 그런 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개발을 하는 니즈가 이제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제 그 당시가 슬슬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의 언어로는 당초에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진짜 인간의 언어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걸 만들자 해서 나온 게 C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운영체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유닉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사람 유닉스 운영체제 만들라고 이제 만든 게 C라고 했고, 이런 운영체제들 혹은 이제 애플리케이션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뭔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필요해졌다. 네, 세계스타님. 어제 자바 18시간, 네, 네. 잘 푸십시오. 네, 담 걸리셨대요. 세계스타님. 세계스타님, 안드로이드나 C샵은 포토샵 수준이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뭔가 이렇게 이제 개발의 장벽을 낮추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개발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이 지금 프로그래밍에 이제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그 C 언어의 그 동작 원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전에 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이제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아무튼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 어떻게 동작한다 이 얘기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문서를 짜죠. 작성을 하죠.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맞춰서 뭔가 목적을 갖는 그 문서를 작성을 해요. 그 문법에 맞춰서. 그게 프로그램인 거고, 그 프로그램을 이제 뭔가 어떤 형태로 이제 기계가 해석해서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을 해서 이제 컴퓨터가 실행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거를 기본으로 하되, 네. 그걸 기본으로 하되, 먼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C 언어를 비롯한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를 조금 더 이제 요거는 어떻게 말할까? 좀 더 추상화했다고 할까요? 그 좀 더 이렇게 그 개괄적으로 좀 이렇게 개념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무슨 어떤 뭐 헬로 월드를 찍고 무슨 뭐 이렇게 그냥 프로그램 뭐 이렇게 이제 작성하는 거 예제를 보면서 뭐 어떻게 실행이 되네 뭐 하면서 이렇게 실험해보고 하는 거, 그러니까 테스트해보고 하는 것들은 보면 좀 많이 단순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함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개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냥 뭐 if문, for문 해갖고 그냥 거기서 그냥 뭔가 실행되고 그냥 끝나죠. 원하는 결과 나오고 뭐 그런 식인데, 이제 그거에서 조금 더 좀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면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프로그램인데 어떤 목적을 갖는 그 프로그램의 그 이제 프로그램들의 집합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프로그램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짠 것까지 다 포함해 갖고 그냥 그런 걸 다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품으로서 어떤 제품으로서 이렇게 딱 어떤 하나의 목적을 딱 달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어떤 그 집합이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입력,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얘기는, 실행되고 나서 얘가 하는 일은 뭔가 입력을 받아요. 그 입력이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입력을 받거나, 혹은 그냥 뭐 다른 함수로부터 이렇게 입력을 이렇게 넘겨받아서 받거나, 아니면 파일로 저장되어 있던 거를 가져오거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를 끌고 오거나, 어찌됐거나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입력을 받아갖고 그 입력받은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뭔가 역할을 수행을 해요. 그 역할을 수행을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서 그 결과값을 입력 요청했던 걔네한테 이제 돌려주는 뭐 그런 형태의 뭉치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뭉치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함수인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함수들이 막 이게 이제 연결돼 있는 거예요. 자, 럭스미아님 안녕하세요. 네, 세계스타님, 네, 취업하려면 게시판 삽입 수정 삭제 연습을 해서 달리는 중이에요. 1년 동안 쉬다가 취업하는 거라. 네, 연습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잠깐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면, 이제 함수 하나가, 얘는 뭔가요? 함수 하나가 이렇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함수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어딘가에서 인풋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아웃풋을 내줘요. 네. 이런 애인데, 이런 애가 되게 여러 개가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막 엮여 있는 거죠. 막 이렇게 함수들이. 그래서 이제 어딘가에 실행을 빵 하면, 시작 하면 어딘가로 딱 시작이 돼갖고 흘러가는 거죠. 막 이렇게 막.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뭐 어떤 입력을 사용자로부터 받기도 하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끌고 오기도 하고 하면서 여기로 가기도 하고 여기로 가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 안에서. 요런 식인데,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걔네들은 다 요런 어떤 조각들, 요런 뭉치들이 이제 연결된 애들이다. 이렇게 이제 단순화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은 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인풋 받아서 뭔가를 해갖고 아웃풋으로 나간다. 이런 애들이 여러 개가 엮여 있다. 이게 그냥 소프트웨어고 프로그램이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까보면, 입력은
입력을 받는 어떤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이런 거 이제 막 콘솔 창이라고 하는데요. 그 하얀 창 같은 거 있죠. 이런 데서 막 실행해가지고 막 하기도 하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뭐 여기서 파이썬 뭐 A 플러스 B, 1 플러스 2는 3 나오고 뭐 이렇게 뭔가 입력을 받으니까 뭔가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콘솔 창에서 이제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막 이런 그 윈도우 OS 운영 체제 안에서 이런 것처럼, 그리고 막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창을 띄울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창을 띄우게 하는 것도 막 이렇게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뭔가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가 있고 뭐 갖다 쓰고 뭐 이렇게 이제 뭐가 있을 거예요.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럼 그렇게 새로 띄운 창에서 또 뭔가 입력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아니면 아까 전에 이렇게 엮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예 그냥 시작이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작점에서 입력을 받거나 아니면 사용자들로부터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다른 함수로부터 이제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함수로부터 입력받은 걸 이용해서 값을 이용해서 뭔가 계산을 해갖고 다른 애한테 넘겨주거나 아니면 그 불렀던 애한테 돌려주거나 뭐 이렇게 한다 그랬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다른 함수에서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입력을 받아.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떤 형태로구나 아무튼 입력을 받아.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뭔가 역할을 수행해요. 그게 이제 뭔가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를 뭐 이렇게 불러오거나, 이건 아까 제가 입력할 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해서 계산을 하거나, 그래갖고 어떤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 주거나, 아니면 이제 상태를 변경해 주거나, 내가 현재는 이제 뭐 이렇게 1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었는데 뭔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3이 되고 뭐 이렇게 상태를 막 변경하면서 뭐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 하고 나면 다시 파일이나 DB에다가 이렇게 저장하거나 뭐 이런 어떤 역할을 쫙 수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값을 이제 반환해 주는 거죠. 이제 그 함수를 호출해 준 쪽으로 반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시작점이었으면 이렇게 끝을 내거나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때는 이제 그냥 끝났다고 그냥 알려주거나, 어떤 특정한 값 같은 게 없이 그냥 끝났다고 알려주거나, 아니면 성공 실패, 그냥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냥 이런 것만 알려주거나, 아니면 어떤 계산된 값, 필요한 어떤 값을 돌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반환하는. 그래서 입력과 역할 수행과 결과값 반환, 요 세 개를 하는 어떤 그 개념, 이런 세 개를 하는 어떤 함수가 여러 개가 이제 엮여 있다.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계스타님, 맥북 좋아요. 네, 뭐 좋은 점도 있고 뭐 별로인 점도 있고 그렇죠. 시언어는 절차 지향이라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처음에 뭔가 그냥 흐름대로 이제 이해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낫겠죠. 나중에 뭐 객체 지향, 절차 지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주제를 잡고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애들인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의 동작 원리를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C 언어는 그래서 뭐 어떻게 돼? 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정리하면 그거예요. C 언어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럼 프로그래밍 된 결과물이 어떤 문서 형태로 이제 남겠죠? 그거를 이제 C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해요. 컴파일을 하면 그게 이제 어셈블리어 아까 전에 그 제가 막 되게 메모장 만드는데 막 1000줄 썼고 막 그런 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 어셈블리어로 일단 변환을 하고, 사실 이제 이렇게 어셈블리어를 거쳐가는 이유는 어셈블리어가 기계어하고 이제 1대1 이게 아까 전에 딱 매칭되는 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번 거쳐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만들고 나서, 왜냐면 한 방에 기계어로 지금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셈블리어로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어를 기계어로 바꾸는 거는 생각보다 이제 쉬운 거죠. 어셈블러라는 애가 하는데 1대1이니까 그렇게 기계어로 변환하고 나면 그걸 컴퓨터가 인식하고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짰으면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튼 어딘가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함수라는 게 여러 개가 있으면 도대체 어느 함수부터 시작해? 뭐 이런 게 이제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약속된 그 함수가 있어요. 메인.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짜고 함수 여러 개를 만들 때 이 메인이라는 함수는 2개 이상 만들면 안 돼요. 이제 메인 딱 하나만 딱 두는 거죠. 그럼 얘가 시작점인 거예요. 엔트리 포인트라고 이제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은 하나의 시작점을 갖는다. 메인 함수. C에서는 메인 함수가 돼요. 이런 형태로 이제 C 언어로 이제 뭔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뭔가 이렇게 실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서두에도 잠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지금 C 언어 안 쓴다 그랬잖아요. 일할 때. 그리고 사실 저 알고리즘 공부할 때도 지금 뭐 C++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C는 진짜 쓸 일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도 이제 점유율 5등 안에 드는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 쓰이고 있냐? 이제 쓰이고 있어요. 쓰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성능이 매우 중요시 되는 곳,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웹 서비스를 하거나 뭐 이제 앱을 만들거나 뭐 이런 때는 생각보다 이제 성능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언어 자체를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언어 자체를 이렇게 이제 씀으로써 이게 성능을 이렇게 개선하는 어떤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C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능의 개선 효과보다 그 생산성 향상이 요즘은 더 이제 중요해진 거예요. 웹 서비스나 이제 앱에서.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컴퓨터가 워낙 좋아져서 그래요. 이게 이제 하드웨어들이 되게 좋아졌어요. 되게 좋아지다 보니까 성능 조금 포기해도 그렇게 큰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골라서 쓰면 생산성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뭐 하나 만드는데 그 속도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그 웹 서비스 뭐 제 홈페이지를 하나 이제 만들려고 그래요. 홈페이지에서는 뭐 예를 들어 회원가입도 하고 무슨 뭐 글도 쓰고 뭐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때 사실 장고 같은 거 쓰면 파이썬 장고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쓰면 그냥 뭐 2시간이면 만들어요. 간단한 형태는. 근데 지금 C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뭐 만들려고 한다. 못 만들 거는 없는데 되게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안 쓰는 거예요. 밑에 좀 여기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대신에 이제 성능이 매우 중요시 되는 곳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런 게 어디냐면 일단 운영체제를 비롯한 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은 이 지금 우리 사용자들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인지하는 어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컴퓨터에 깔려 있는 엑셀을 실행해서 엑셀이 화면에 뜨고 어쩌고 하잖아요. 이런 애들은 애플리케이션이라 그래요. 우리 사용자가 직접 뭔가 이렇게 사용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안쪽에 윈도우즈도 그렇고 이런 맥 OS도 그렇고 이런 애들은 일단 컴퓨터를 실행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뭐 시작시켜주고 그다음에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이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환경을 제공해주는 애거든요. 그리고 이제 뭔가 그래서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은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안에서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시계 같은 것도 보면 안에서 톱니바퀴는 엄청 돌고 있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단지 그냥 이렇게 시계바늘 도는 것 뿐이고 시계바늘 조정하는 거는 그 겉에 나와 있는 돌림판 같은 거 뭐 그런 거죠. 하지만 안에 그 톱니바퀴를 뭐 겉에서 건드리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걔는 알아서 돌아가는 애죠.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안쪽에 있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은 성능이 매우 중요하죠. 네, 되게 복잡한 일을 하고 하니까. 자, DB 전문가님, 은행 다니고 있는데 아직 C 씁니다. 코볼도 쓰고. 네, 그렇죠. 은행에서 어떤 일 할 때 혹시 C 쓰시나요? 웹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아마도 이렇게 이제 은행 어떤 기기들 같은 거, 제가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일단 운영체제를 비롯한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아마도 그런 걸 것 같아요. 지금 추측해보자면, 은행에서는 어떤 이게 운영체제에 준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윈도우즈나 그냥 맥OS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운영체제에 준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제 쓴다거나, 혹은 전문 거래. 이게 지금 알고리즘이 되게 중요하고 뭐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DB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권에서 이제 어떤 저런 전문 거래, 뭔가 이렇게 전문이 어떤 문서 거래인가요? 뭐 하여튼 어떤 이렇게 기능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C를 쓰고 계신대요. 근데 이제 그 C를 쓰는 이유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C가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능이 되게 중요해서, 아니면 애초에 만들어지기를 C로 만들어지고 그게 되게 이제 규모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로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게 너무 이제 큰일이 되다 보니 계속 C로 유지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쪽일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인베디드가 뭐냐면 우리 컴퓨터 이런 거 말고요. 컴퓨터 이외에도 사실 기계들 보면은 프로그램이 들어갔을 법한 게 되게 많잖아요. 전기밥솥 같은 거 버튼 누르면 몇 분 정도 이렇게 세팅돼 갖고 뭐 이렇게 뭐 고르게 만들죠. 뭐 잡곡밥이네 무슨 뭐 백미네 뭐 이런 거 고르게 만들고, 그다음에 뭐 누르면은 시간이 설정되고 뭐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로직이 막 돌아가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얼마 전에 보면 이렇게 이제 제 지금 사무실에 있는 쪽에서도 사람들끼리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가끔 여러 대가 있는데 뻘짓을 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아, 엘리베이터 알고리즘 되게 구리다. 막 이런 말 좀 죄송합니다. 이제 만약에 그 관련 업계 종사자 분이 계시다면 죄송한데, 아무튼 걔네들도 이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애들은 아무튼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컴퓨터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기계인데 그 기계 안에도 당연히 프로그램을 삽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삽입하는 프로그래밍이다 해서 이제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거는 사양이 점점 좋아져가지고 막 되게 막 그냥 뭐 웬만한 뭐 비율 같은 거는 다 커버가 되는데, 이제 인베디드 쪽으로 가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뭐 작은 제품을 하나 이렇게 뭐 만들어야 되고, 예를 들어 밥솥 같은 걸 만드는데도 돈을 줄이려면 칩 같은 걸 뭐 이렇게 사양이 작은 걸 싼 걸 써야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무튼 그 물리적인 제약이 있는 거죠. 뭐 메모리도 작고 무슨 뭐 CPU도 되게 작고 뭐 약간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능이 매우 중요해진 거죠, 그쪽은. 그래서 사실 이쪽은 아직 C가 이제 많이 쓰이고 있을 거다 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웹 개발이나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C가 굳이 하겠다면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아까 DB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었는데, DB 전문가님 아직 신입사원이라 은행의 방대한 시스템은 모르겠어요.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C를 쓰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쓰시는 C를 쓰고 있다고 말씀하신 건 아마 애플리케이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이게 전문 거래를 하는 어떤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니까. 그 이제 기능을 함에 있어서 이제 사람이 뭐 입력을 하고 뭐 어쩌고 하고 이제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부분일 거고요. 애플리케이션인데 거기에도 이제 C를 쓸 수 있는 거죠. 그 C를 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이 매우 중요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이미 만들어진 게 계속 발전해 오면서 언어를 바꾸는 게 워낙 큰 일이다 보니 그냥 안 바꾸고 간 걸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웹 개발이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금 만약에 이제 이게 처음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그쪽으로는 다른 언어들 썼을 때 생산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사실 C를 써서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는 그렇게 이제 많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게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단정을 짓기는 좀 그렇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럭스메아님. 그리고 C 언어 기반으로 다른 언어를 만들어서 C 언어가 중요한 언어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C 언어가 아무튼 되게 어렵던 시절에 딱 나와서 첫 번째 스타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고 나서는 그 C 언어를 이용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언어들이 나왔죠. 그 이제 대표적인 게 C++고요. 그리고 이제 PHP나 뭐 이런 애들도 이제 사실 다 이렇게 C로 이제 만들었다. 처음에 C로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C가 그래서 이제 중요하죠. 자바도 C로 만들었겠죠. 네. 얼굴 닮음님. 아, 자바도 C로 만든, 예, 아마 맞을 거예요. 예. 맞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다는 거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해석하는 도구, 해석기를 만드는 건데, 그 해석기를 보통 이제 C로 처음에 만들어요. C로 처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석기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그 라이브러리들도 이제 그 처음에 만들 때 그 해석기 만들 때 썼던 언어로 같이 쭉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막 다른 라이브러리나 이런 애들은 다른 걸로 막 이제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C로 쭉 다 만들었다가 이제 나중에는 아예 자바 라이브러리는 자바로 다 만들고 뭐 이제 이러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돌아가죠. 파이썬도 당연히 이제 C로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포인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C 언어 하면 사실 이제 어려운 언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포인터예요. 그래서 사실 개발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 C 언어라는 걸 들어보신 분이라면 아마 포인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얼굴 닮음님. 근데 자바도 C로 만들었으면서 왜 라이센스 비용 내라는 거예요? 아, 그건 걔네 맘인가? 자바는 원래 라이센스 비용이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네, 요쪽은 얘기는 또 이제 하면 막 그렇죠. 저도 사실 요쪽을 되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 거는 아닌데, 자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라이센스 비용이 있기는 했었으나, 그거를 되게 강요하고 뭐 약간 요렇지 않은 분위기에서 그냥 쓸 수 있게 이제 열려 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들이 뭐 잘 가져다가 이제 쓰고 했었는데, 이제 구글이 그걸 가지고 빵 튀기고 나니까, 이제 오라클이 그걸 딱 이제 샀죠. 그 자바를 소유하고 있는 그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샀죠.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소송을 걸었죠, 구글에게. 그리고 이제 오라클이 이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라클이 이겼다는 얘기는 자바가 라이센스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포인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포인터가 개발자들도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개발을 다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포인터 쪽 공부하면 정신 없어요. 그게 사실 지금 C 언어 이후에 다른 언어들이 포인터 개념을 이렇게 이제 좀 뺀 이유이기도 하죠. 자, 이제 포인터가 대충 뭐냐면 그거예요. 어떤 변수에다가 값을 넣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무슨 뭐 그냥 파이썬을 아무거나 이제 할게요. 어떤 변수에다 값을 넣는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 A라는 변수에다 100을 넣는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A를 찍어보면 100이 나와요. 그죠? 지금 보이시나요? 좀 작나? 네, 일단 진행할게요. 근데 이제 그러면 사실 A라는 변수에다 100을 넣었다. 그러면 이제 A라는 변수를 그냥 쓸 때는 그냥 A 하면 되는 거죠. 그냥 A를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A에다가 100이 아닌 200을 넣겠다. 그럼 바뀌죠. 이렇게 200으로. 뭐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냥 A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안에는, 요 과정 안에는 사실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딥하게 들여다 봤을 때 이게 이제 변수에 어떤 값을 넣는다. 이거는 이제 메모리에, 우리 지금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에 그 저장 공간인 거예요. 임시 저장 공간. 메모리에 그 변수, 어떤 값을 넣으려고 하는 그 변수를 위해서 공간을 하나 마련해요. 네, 공간을 하나 마련하고 그 공간에다가 값을 넣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컴퓨터가 있으면 이만큼 이제 메모리가 예를 들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이게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들을 막 이 메모리에 올렸다 뺐다 하면서 막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예를 들어 A는 100 하고 이제 딱 그 프로그램을 하면 요 이제 A를 위한 공간, 빈 공간, 뭔가 이렇게 값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빈 공간을 찾아갖고 여기다가 이제 요 공간을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100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제 요런 식인 거죠. 이게 너무 동그라미 작네요. 이렇게. 요 공간에다가 이제 100이라는 값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A는 200 하고 이제 바꿔놓으면 그냥 A라는 변수가 여기였지라는 건 이미 알고 여기에 이제 200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하는 거죠. 요런 식인데 이렇게 이제 요 과정에서 보면 결국은 이 전체 메모리에서 요 지금 공간을 마련한 요게 이렇게 주소가 있는 거죠. 위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100이라는 값을 넣고
그 A라는 애다 200이라는 값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하려 그러면 결국은 주소가 필요해요. 어딘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딘지 그 위치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200으로 바꿔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메모리에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서 값을 세팅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그 주소값 있죠. 위치값. 그러니까 A라는 그냥 변수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위치값조차도 어떤 다른 변수에다 담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요게 이제 포인터인 거예요. 어렵죠. 이게 사실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가 이제 아니신 분들은 사실 바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네. 아니면 지금 딱 제가 요만큼만 설명했으니까 위치값 하고 그냥 되게 단순하게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 A는 100 해갖고 이제 A를 갖다 썼고 A는 200으로 바꿨으면 그 다음에 또 A 그냥 갖다 쓰면 200 갖다 쓸 수 있는데 그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변수 갖다 쓰면 되지 왜 굳이 포인터를 쓸까? 그리고 심지어 지금 C 이후에 나오는 다른 언어들은 포인터라는 거 안 만들었던데 없던데 빼고도 잘 쓰던데 왜 포인터라는 거를 C는 계속 쓰고 있나? 를 생각할 수 있죠. 그 이유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차피 그 포인터처럼 이런 위치값은 어차피 필요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A는 100 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A를 여기저기서 딴 데서 잘 갖다 쓰다가 A는 200 바꿨어요. 그리고 A를 막 이렇게 쓰면 200 나오죠. 바뀌었죠.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사실 A는 100 하고 넣었다가 다시 A는 200 하고 넣었을 때 그 동일한 그 위치에 있는 애가 바뀐 거잖아요. 결국은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위치를 알아야만 A라는 애를 찾아서 그 자리를 이제 200으로 바꿔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동작을 하려면 단지 그 이제 위치 값이라는 거를 포인터처럼 뭐 이렇게 막 그 주소 값이 뭐 이 지금 A라는 애의 주소가 이게 이렇게 하면 나오나? 안 나오죠, 당연히. 네. 아무튼 이게 지금 이제 이 A라는 애의 주소가 뭐 1, 2, 3,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주소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132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가 있다 그러면 그 주소는 안에서만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파이썬이라 그러면 이 파이썬도 이 안에서는 주소 뭔가 변수에다가 뭐 값을 바꿔놓고 할 때 그 주소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값을 바꿔놓고 하는 거죠. 다만 개발자가 겉에서 뭔가 그걸 이제 주소가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거를 굳이 이제 쓰지는 않아도 되게 이제 다 이렇게 없어요. 이제 밖에서는 다 빼버린 거죠. 바깥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하여튼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차피 공간의 위치값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요건 제가 이렇게 이제 개발자의 언어로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해 안 되실 수 있는데 이런 이유들이구나가 있는 거예요. 이유들이 있다는 걸 인지하시면 돼요. 변수에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데 어떤 이렇게 함수 안에서 변수를 설정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 그 이제 네 지금 또 뭐 채팅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네, 좀 뭐가 많이 올라왔네요. 문법 알모님, 아니요, 파이썬은 그렇게 작동 안 하고 오토 박싱 일어나던데요. 아하, 네, 알겠습니다. 럭스메아님, 지금 뭔가, 네, 지금 채팅이 되게 많이 올라왔네요. 죽방님 대답 안 해주시네.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질문을 못 찾겠어요. 네, 그 문법 알모님, 럭스미아님, 메모리 관리를 자동으로 해주는 언어이냐 아니냐의 차이,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를 어쨌든 이게 주소를 가지고 찾아서 이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파이썬 작은 정수는 네이밍 태그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네, 코드님, 간단히 메모리를 할당해주고 두고 그 메모리만 사용해야 하는 밥통 같은 아이들은 메모리 선언보다는 포인터로 해당 메모리를 직접 액세스합니다. 네, 그게 이제 효율적인 거죠. 리눅스님, 요새는 가비지 리턴이 잘 되어서 포인터 안 쓰이지만 개념은 알아두면 좋음. 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요 말씀드린 거를 요 지금 이제 어쨌든 포인터를 쓴다, 어쨌든 위치 값을 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요게 좀 보니까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사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게 참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뭐 변수든 배열이든 뭐든 어디다가 이제 뭔가 값을 넣고 가져다 쓰고 뭐 이렇게 할 때는 그 내면에는 결국은 주소 어느 위치 그 주소를 내가 이렇게 이제 뭐 개발자가 알고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때 알고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위치가 있어야 그 위치에서 이제 뭐 값을 바꿔놓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치라는 거는 그 내부적으로는 쓰인다. 요걸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포인터라는 개념으로는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콜 바이 밸류, 콜 바이 레퍼런스 이런 거 말할 때처럼 포인터라는 개념이 없지만 주소라는 개념을 넘김으로써 뭔가 이렇게 이제 그 값이 내가 이렇게 뭔가 변경하고 싶을 때 이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해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방식들이 다른 언어에서들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영역을 뭔가 이렇게 메모리에 뭔가 영역을 참조할 때 연속된 부분들을 참조할 때 예를 들면 그냥 배열 그대로 쓸 때는 이제 인덱스를 계속 기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속됐을 땐 그냥 계속 더하기로 그냥 이렇게 이제 주소 값을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뭐 이게 참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결 리스트 같은 어떤 자료 구조들도 보면 어떤 포인터의 개념을 써서 네, 이제 만들어진 자료 구조인 거죠. 뭐 하여튼 이런 것들. 그래서 어차피 쓰인다. 안쪽에서는. 뭐 이제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제 그다음 얘기가 이거죠. 다만 포인터를 사용한 프로그래밍이 이제 매우 어려운 거죠. C 언어가 개발되고 이제 개발을 많이들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분명 C는 그 당시에는 쉬운 언어이긴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이 포인터라는 개념은 이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또 문제는 뭐냐면 만들 때 어려운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놓고 나서 한 사람이 계속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 넘겨주고 이제 여러 사람이 이게 협업을 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우가 이제는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데 이 포인터라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메모리를 막 되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자유롭게 막 접근할 수 있는 거라 할당되지 않은 메모리를 막 건드리는 일이 이제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되게 많이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의 어떤 그 여지가 많이 있으니 이제 빼버리자 포인터라는 개념을. 그래도 프로그래밍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포인터라는 개념이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포인터 이게 주소라는 개념이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런 거는 아무튼 다 안쪽에서 커버하는 거예요. 안쪽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인터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빼버렸어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거는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이제 개발 생산성 향상. 그러니까 빨리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이제 좋고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포인터를 쓰는 게 낫다라는 걸로도 이제 뭐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C 언어라는 애가 이제 부록이 훨씬 50에 가깝죠. 50년이 이제 다 돼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5 안에 드는 유명한 언어다 인 거죠. 오늘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을 좀 너무 많이 썼네요. 네. 자, 문법 알모님. 포인터 없는 언어는 어차피 비슷한 개념의 레퍼런스라는 게 있으니 있는 거나 마찬가지. 네. 그렇죠. 네. 코드님, 레퍼런스 변수를 많이 사용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PHP에서 이제 이렇게 앰퍼샌드 붙여갖고 이렇게 했던 거 말이죠. 네. 개발자들 목관리법 좀 알려주세요, 세계스타님. 네, 저도 관리를 못해요. 그냥 말하다 보면 다 하고 나서 진이 빠져요. 네. 얼굴 닮음님, 맞아요. 방송 에너지 소모 많아요. 네,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세계스타님, 담 자주 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이제 원래 여기서 이제 코딩도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어요. 코딩하는 모습. 그래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좀 일찍 지금 시간대에 이제 나가봐야 되는 이유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만약에 지금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한번 지금 또 이게 사실 그냥 어떻게든 억지로 뭘 보여줘야지 계산기 같은 거나 만들어 볼까 막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사실 그게 지금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서
이 부분은 아예 제가 나중에 뭐 알고리즘 같은 거는 공부하면서나 뭐 하면서나 제가 이제 뭔가 할 때 이제 C를 이제 써야겠다 싶을 때 그때 이렇게 이제 그 한 거를 결과물을 가지고 뭐 같이 이제 얘기해보고 하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코딩 해보자 요 부분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님, if 개발자 목이 거북이 목이면 return true. 네. 애쓰셨어요, 웃기려고? 네. 네, 그렇습니다. C3님, 1위 자바, 2위 C, 3위 C++, 4위 파이썬, 5위 C샵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들 뭐 이렇게 이제 순위 매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사실 기준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 이렇게 나눈 거냐가 있는데 사실 지금 뭔가 어디서 이렇게 순위 매겨 놓은 거나 이런 거를 보면 약간 그 전통적인 언어들이 오래된 언어들이죠. 전통적인 언어들이 좀 유리한 기준으로 돼 있다고 제가 좀 알고 있기는 해요. 사실 그냥 지금 GitHub에 올라와 있는 소스 코드의 양으로 하면 자바스크립트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뭔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네요. 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